미국의 출구 전략, 일본의 아베노믹스, 중국의 경기 둔화, 또 유럽의 위기 재현 등으로 가뜩이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는 경제 민주화 입법을 둘러싼 정책 당국과 기업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문제를 놓고 정책 당국과 이 기업 간의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까 자칫 한국 경제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우리 경제 내부 현안 가운데 최대 현안이 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문제, 오늘 긴급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 민주화 입법 문제가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해서 흘러나온 얘기고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문제를 놓고서는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 방송에 이렇게 모든 멘트의 진행자께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얘기하고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러나 증시라든가 해외에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목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대로 8월부터 이게 시행되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국세청에서 해당 그 대상이 되는 한 만여 개업, 만여 개 사람이나 업체라 그래요. 이미 그 통보가 됐다고 그립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보니까 내부 거래 금액이 한 30% 이상. 그리고 이게 수혜 기업의 그 지분을 3% 이상 가진 기업의 대상이 돼서 한 만여 개 업체가 아마 선출된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 문제를 두고 지금 한국 경제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 역시 그 기업이 모든 걸 그렇게 활동 주체가 돼 한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고 증시가 회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갈등을 많이 빚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경제라든가 이를 반영하는 그 증시의 최대 이슈가 당분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이해관계에 의해서 일감을 지나치게 몰아준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좀 보니까 대기업뿐만이 아니고요.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도 모두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계 반발이 심한 이유가 있겠는데요. 네, 저는 이 대목에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방송을 위해서 이 기업인들이 내놓는 그 불만사항 같은 걸 정리해서 드릴게요. 제 의견에는 이제 저는 이 얘기를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시각만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기업인이 불만을 토로하는 데는 4가지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그 개념이 좀 모호하다. 또 부과하는 그 기준도 모호하다 하는 이 입장은 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국내 매스컴의 사설에서 이렇게 쭉 검토해 보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보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제시드리기 위해서 각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사설에 어떤 신문사별로 그렇게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일단 이 문제는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증여세 부과 기준과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 측면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증여소득이 없는데 웬 과세냐. 그러면 소득이 있는데 과세해야 된다는 납세 의무 원칙, 이 원칙에 헌법의 4대 의무에 위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이 재계의 불만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도 현행법상에서 보면 이윤이 나면 법인세라든가 각종 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그 세금을 납부한 금액 이외의 소득이다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는 그 소득도 역시 이전의 세법에서 보면은 이렇게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원천의 소득이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또 부과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뭐니도 앞서 말씀드린 같이 지금은 가뜩이나 여러 가지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는 규제법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 문제가 이렇게 더 덮어질 경우에는 한국 경제 회복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냐 하는 이런 시각도 재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계 분위기에 또 반발하는 이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들어보면은 그냥 넘기기에는 분명 또 나름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하는
특별한 배경이 또 정부 정책 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되는 것을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그 이면에서는 그만큼 정당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경제 민주화 내지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 부과하는 근데 그동안 그 정책 당국에서 많이 거론됐던 내용이 일단 그 우리 한국 경제 보면 기업 간 그다음에 계층 간 양극화 문제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 정도에서 벗어난 게 아니냐. 이 문제가 이렇게 첫 번째를 꼽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그 한국 경제의 제2의 그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은 많이들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 부과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양극화 문제. 이런 그 문제를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틀림없는 것은 일부 그 대기업들이 그동안 후진적인 거래 가능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통괄적으로 후진적 거래 관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역시 그동안 정책 단계에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의 뭐 인력을 탈출한다든가 그다음에 이렇게 갑의 지위에서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우월적 지위의 거래 가능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인 하겠습니다는 역시 그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서 분명히 과거에 편법 증여 사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사실 이번에 일감 몰아주기는 경제 민주화에 어떤 뭐 그걸 분리시키는 시각도 있고 같이 연관시켜서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동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 당국이 굳이 한국 경제에서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균형을 가져간다 하는 측면에서 부패를 청산하고 그 다음에 그 지하 경제 규모를 양성하고 각종 조세 피난처의 검은 돈의 행방을 좀 들춰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그 가능에 있어서 이런 점을 고쳐야 한국 경제가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하드웨어 측면의 균형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도약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이러한 그 시각과 맞물려서 상당 부분 이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자 이외에 또 국민들을 보면 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정책 당국이 내놓고 있는 어떤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경제 민주화라든가 이런 거에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이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당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배경과 또 재계에서 반발하는 이유와 상당히 첨예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라는 것이 혹시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해서 시행을 한 적이 있는 거죠? 아니면 이번에 도입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인지요? 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시청자분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명칭도 좀 저도 그게 이상하고요. 그래서 방송을 위해서 서로 정책당과 기업이 아주 첨예하게 이게 논란이 되면 다른 국가에서는 이러한 그 제도가 있을까 하는 이런 것도 객관적인 그 시각을 제시하는데 상당 부분 도움되지 않겠냐. 물론 이제 해외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시행한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사실 좋은 제도는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정책 여건에 따라서 항상 정책의 고유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나라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양비론적인 측면 이분법적 사고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아무튼 간에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다른 국가에선 있을까 하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요. 이번에 그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 중에서 사실 주요 국가라는 것은 세계경제 활동에서 사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이거 유일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이 어떤 그 신문의 조사 결과에 나온 것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제 자신은 그것을 세법과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는 그 5대 메이저 업체의 사설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서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활동했던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있어서는 선진국에서는 어느 나라도 없는 제도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력이 강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물론 그 유사한 제도는 있긴 합니다는 그러나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이렇게 해서 명칭을 붙여서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것을 거꾸로 해석한다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같은 경우는 목적을 달성하면 정책 당국이 제시하는 목적을 달성하면 반드시 없어져야 될 이런 그 제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일감 몰아주기도 그렇고 말입니다. 이 경제민주화 입법을 서두르다 보면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다. 이런 시각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분명히 그 대목은 사실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이제 모두가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한국 경제를 회복하더라도 사실 과거에 우리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 수준 이상을 회복하기 어렵다 하는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상당히 좀 여유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정책 당국에서 소폭 상향 조정하긴 했지만 대체로 2.6%, 2.7%입니다. 그러면 이 수준은 얼마일까 네. 했을 때는 사실 GDP 갭상 잠재 성장률이 3.7%를 감안하면 1%포인트 정도의 디플레 갭이 발생한 상태거든요. 내년에 어떨까 했을 때 내년에도 역시 0.5%포인트 이상의 디플레 갭이 발생해서 올해 내년 계속해서 잠재 성장의 밑도는 경제 성장세가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관계에서 최근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 자본 이탈과 맞물려서 단기 경기적인 순환적인 측면에서는 경쟁적 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요새 주요 기관지에서 나오는 한국 경제 관련해서 가장 공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 글 제목이 뭘까 했을 때는 예. 한국 경제 중진국 함정 빠질까 이유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각종 그 매스컴 사항에서 보면은 사실 월간지라든가 주간지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한국 경제가 녹록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예. 지금 어쨌거나 기업이 좋든 안 좋든 결국 경제 활동의 GDP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장 주체가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계에서는 기업이 그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굉장히 한국 경제 현실에 보여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물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기업의 활동을 옥죄다 네. 이렇게 당위적으로 이렇게 아주 이분법적 사고를 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는 그래도 기업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한국 경제를 더 침체를 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나오는 어떤 볼멘소리 내지는 우려 시각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보니까 이번 증여세 부과에 대해서 외국 기업들은 오히려 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그 이유가 네. 있겠는데요. 환영보다는 예. 이렇게 긍정적 시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하는 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 기업이라는 것은 예. 한국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투자의 외국 기업이 아니고 한국의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직접 투자 한국 내에서 활동해서 우리 부가가치라든가 네. 한국 기업의 경쟁하는 이런 외국 기업의 시각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외국 기업들도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서 상당히 한국 기업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것만 사실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특히 외국 기업의 하청 관계에 있는 어떤 국내 기업 이런 기업에 상당히 이렇게 차별을 받았던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도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여러 가지 그 미국의 NT 보고서라든가 그 다음에 요건 이제 NT 보고서는 Non-Tariff to Entry 해서 Non-Tariff Barrier에서 사실 미국의 무역장벽 보고서다 이렇게 보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 발표하는 그 경쟁력 보고서에 대해 해당되는 IND 보고서 이런 데서는 한국에 보면 일부 불공정 관행으로 이 대목을 자주 지적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공정성을 많이 강조하는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도 되는데요. 예. 다른 한편에서는 특히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가 아니라 이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한국 증시에서 수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각도에서는 포트폴리오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증시적인 마이너스 효과를 생각해서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개념이 이렇습니다. 뭐 지분이라든가 특정 관계에 있는 회사와 거래할 때 뭐 일반적인 상거래를 보지 않고 그걸 이제 증여 개념으로 보겠다라는 건데요.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경계도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텐데 말이죠.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어떤 그 기업인가 맨날 예. 그 상의하는데요. 그 기업인께서 항상 이 공정성과 효율성을 많이 그 각도에서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상당 부분 이렇게 받아들일 대목이 많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학의 첫 페이지를 탁 켜면 그 뭐 경제학이란 무엇일까 하면서 한 서너 페이지 가면 항상 경제학의 2대 난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효율성 문제. 여기서 이제 효율성, 형평성이라는 장과 공정성이 동일하긴데요. 여기 참
다소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에서 보면 efficiency, 예. 효율성과 효율성. 공정성. 예.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그 문제를 풀어가는 난제가 있는데요.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는 공정성 차원에서 이렇게 본다면, 자, 기업의 활동이 위축된다. 그러면 경제에서 또 하나의 그 과제인 효율성은 어떻게 할까? 효율성은 어떻게 할까? 하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이 풀어가기 어려운 숙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양측 주장은 다 맞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라 하더라도 당위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책이라는 것은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 정당성 하더라도 정책이라는 것은 생물이 움직이는 경제 환경에서 추진해야지 정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중요한 것은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일감물의제 당위성 같은 것은 사실 일감물의제 증여세의 당위성 같은 건 충분히 인정은 됩니다만은 왜냐하면 양극화 시정이라든가 지금 우리나라의 불공정물의 간행을 시정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당위성 인정하더라도 한국 경제 지금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좀 부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이런 쪽에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 경제 녹록지 않습니다. 대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는 샤프리 로스의 공생적 게임이 왜 노벨상을 받았을까, 노벨 경제학상 받았을까 하는 것도 한국의 경제 주체들 특히 정책 단계에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다 않냐 생각하거든요. 항상 이렇게 여유가 없을 때는 모두가 경제 주체들이 서로 합심해서 예. 공생적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또 한 가지 보면은 어떤 새로운 정부가 뭐를 표방했다 하면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그냥 안 오면 안 되는 식으로 마치 기업에서 보면은 사실 그 최고 오너한테 뭐든지 이게 두 손을 딱 몰고 이렇게 예. 옳든 싫든 그쪽으로 가져가는 이게 정책 경제 파워필리즘 성격 이런 것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사실 한국 경제 입장에서 지금 뭐가 필요할까?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필요할까 하는 이런 각도에서 서로가 양측이 다 충분히 정책을 추진하는 인정, 그 다음에 기업에서 내놓는 여러 가지 불만사항에 대한 어떤 충분한 정당성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합리적으로 조화해서 또 가능한 빨리 합리적으로 조화해서 지금 한국 경제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걸 풀어가는 이런 대승적 관점에서 정책 단계의 자세, 기업의 자세를 좀 보여줘야지 너무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국민이 짜증스럽도록 이것을 한쪽은 밀어붙이고 한쪽은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피해를 당한다. 예. 또 해외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이 안 좋아진다 하는 것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감몰아주기 몰아주기 증여세가요, 당분간 납세자 스스로가 과세 표준을 계산해서 자진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효율과 공정,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죠. 운영의 묘가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 내부 현안 가운데 최대 현안이 될 부분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